예, 소개받은 조일현입니다. 이게 먼저 이렇게 학회장으로서 이렇게 와주신 데 감사합니다. 오시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계속 계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원래 오랫동안 이걸 이번 학회에 발표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세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학회에 일단은 말을 건네기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발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현재 이대에서 교사수 개발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K무크라고 하는 거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걸 하느라고 지난 한 달 정도를 계속 그 생각을 했던 저의 개인적인 요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 학습 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앞으로도 할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교육교육학회에서 이렇게 내놓기는 좀 불편했는데 제가 지난달쯤인가 HRD 코리아에 제가 자장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무크였었어요. 근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이 이제 대학 일에만 빠져 있어서 무크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HRD 코리아에서 한대요. 그래서 뭐 그냥 약간의 구색 갖추기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세션이 3개 있었는데 무크 세션이 가장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업에 이미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무크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탐색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3가지 동기에서 제 개인적인 연구 관점, 제가 학교에서 있는 보직으로 했던 최근의 일, 그리고 그 기업에 이미 드러난 관심 3가지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앞 세션에서 발표를 하실 때 우리 교육교육학회 일반적으로 학회가 되게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그렇게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이게 굉장히 현저하게 이머징하고 있는 그 현상이라면 초기에 누군가가 이게 좀 프레이밍을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많긴 한데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프레이밍을 없이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했던 또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은 결론적인 디터미니스틱한 이게 말씀이라기보다는 탐색적이고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시작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를 여기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제가 이대에 교육학과에 채용될 때 저도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서 나중에 인사 자료를 보니까 제 포지션이 EHRD였어요. 그러니까 HRD도 하고 이 테크놀로지 기반 수업도 해라.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총장님이 나를 뽑았구나. 5년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약간의 갭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회사에 이러닝 회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HRD라고 하는 큰 터레인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이너한 것이었지 HRD 문제의 중심에 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어찌 보면 이브 리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들의 세컨드 리그 같은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HRD와 이러닝 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게 약간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가서 보면서 이제 무크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예전에 갖고 있던 이러닝의 모델 말고 테크놀로지가 HRD에 이제 침윤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동기화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감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HRD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현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성과 중심 기업 HRD 혁신이라는 얘기를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왔죠. 근데 단어를 쓰다 보면 칼도 쓰다 보면 닳듯이 단어도 쓰다 보면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 때는 한번 싹 쓸면은 이 등심이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톱같이 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연구를 할 때나 실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도구는요. 용어와 개념을 예리하게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드밴스된 리서치를 하면서도 정작 그 기초가 되는 개념에 대한 그 정교한 논의가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산에 올랐는데 여기 아닌가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단어가 좀 마모가 됐었는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약했었죠. 전략적 HRD 많이 얘기하죠. 성과 얘기. 근데 실제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성과 중심적인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만큼 높지 않았었고 그런 지속적인 실망이 HRD 프랙티스의 전반적인 이론 탐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악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여기 뭐 기업 이러닝 관련자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 좀 하기는 어렵지만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반 HRD의 대표적인 거 고용보험 이러닝이 여전히 메이저인데요. 저는 그 모델은 상당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모델이 93년에 제가 삼성인력개발원의 무슨 기획팀에서 열린 TF인가? 그 TF 할 때 그때 저기 과천에 있는 저 담당 사무관 그 당시만 해도 그 우편통신 교육하는 담당 사무관이 그 우편통신 교육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환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편통신 교육이랑 비슷한 거니까 정부에서 돈 좀 줘라. 그 얘기를 해갖고 만들어진 게 지금 고용보험이에요. 그게 벌써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모델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의 약간 후퇴화가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오는 스마트 러닝 뭐 이런 것들도 그 클레임했던 것에 비해서 그게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HRD 아까 아침에 수업에서 보니까 그 발표하실 때 기업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대학으로 트리클 다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어떤 새로운 모델이 이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클 업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크는 지금까지는 전형적으로 대학에서 썼던 거고 프리틀러닝은 중고교였었죠. 과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과 중심의 HRD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적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은 과연 떨어져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실제로 결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적 조건은 뭘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크, 플리트러닝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현저한 현상들은 겉모양이 달라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적 조건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메이저 현상이라면 겉모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찾아보면 같은 뿌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탐색을 해봤더니 그런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상은 이미 막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EBS에서 다큐멘터리 하고 이제 사람들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뭘 아느냐는 거죠. 그 드러난 현상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간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블렌디드 러닝이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런 거 안 했었나? 최근까지 막 뜨겁게 달아오르던 스마트 러닝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얘를 새로 맞아들여야 되나? 예? 같이 뭐 집안 얘기 하기 그러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뭐 칭찬도 못 받고 교체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제가 좀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프레이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정교하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말을 걸면 비판의 이야기든 뭐든 간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취지로 제가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무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시브합니다. 사람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과목들도 다양하고 전공도 다양하고 교수들이 지각각 자기 원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적 현상입니다. 복잡하죠. 게다가 이것이 브리핑이 돼 더 복잡합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복잡도가 높아져요. 자, 남이 할 때는 쉽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에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많고 복잡한 걸 가져온다면 내가 돌릴 수 있을까? 그 복잡한 걸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뒷맛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그 운영적 조건으로 또 우리가 얘기했던 측정 평가, 성과 측정해야 되겠다는데 그동안 우리 말만 하고 안 했잖아요.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반,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 반.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하고 못한 그런 거를 기술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다면 얘를 결합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건 아주 그냥 마이너한 건데, 자 그럼 그걸 우리 기존에 연수원도 있고 이론도 있고 무크도 있고 이런 현재 as-is 조건에서 우리가 무크를 갖고 와서 정말 기업이 비용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그러면서도 성과를 지향하는 그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름대로 제가 그냥 그려본 이런 관계 속에 무크와 플립플런과 성과와 공유와 가치와 뭐 관리 이것들이 포함된다고 보는 모형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걸 할 때 학습 분석과 기업에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시죠?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프리미엄은 비즈니스 모형입니다. 루킨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레미 레프킨이 그 한국에도 왔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 그다음에 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프리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이 얘기는 프리 디지털에다가 프리미엄 디지털 또는 프리미엄 아날로그를 결합해서 돈을 버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시장 경제 모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과 디지털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요 첫 번째 디지털은 프리고 요거는 유료 또는 프리미엄이죠.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시죠.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돈 내면은 뭔가를 안 좋은 걸 떼주거나 좋은 거를 더해주거나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이 프리고 아날로그가 프리미엄인 경우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싸이가 2002년에 저기 사람들은 서울역에 모여서 축구 경기할 때 이 연구 맥락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싸이가 mp3 파일을 전면 무상으로 뿌리기 시작한 게 그 2002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줄 때 사람들이 음원 시장이 어떻고 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싸이는 그걸 통해서 프리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훨씬 많이 알리고.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희소한 자산은 여기 경제학 하신 분 계시니까 희소한 것에 밸류가 들어가거든요. 레퓨테이션은 굉장히 희소한 그래서 값이 비싼 자산이죠. 돈만 스케일스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줘서 레퓨테이션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얻었죠. 근데 그 사회적 자본을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적 캐시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어디서 했습니까? 콘서트에서 했죠. 자, 그럼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죠. 디지털은 전철관에서 공짜로 받아서 혼자 듣는 음악의 소비 형태일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의 콘서트. 그러니까 mp3가 없을 때의 콘서트는 노래를 들으러 가는 요소가 좀 있지만 mp3로 이미 노래를 다 들은 사람이 돈 내고 싸이를 만나러 갔을 때에 기대하는 콘서트장은 음악 듣는 걸까요? 이미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되고 이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싸이의 콘서트는 이제 카니발이 됩니다. 가서 퍼포먼스 하고 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료 애도 느끼고 같이 가서 막 뛰고 그러는 거를 서비스하게 되죠. 두 가지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좀 아시겠죠. 무크만 놓고 보면 공짜의 자유제지만 무크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무크에서 수료생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자, 100만 명의 수료생 10%면 10만 명이죠. 아이비리그 캠퍼스 차고 넘쳐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거 경제학 하신 분은 알죠? 자, 미시경제학에서 비용은 그러니까 그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공급은 공급을 낮출 수 있지만 더 이상 못 낮추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가 들어간 직접 비용은 상쇄를 해야죠. 그것이 이제 그럴 때 뭐 하냐면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비용 말고 마지막 최근에 유저가 사용했을 때 또는 구입했을 때 생산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 마지널 코스트죠. 자, 제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여러분한테 제가 1,000원에 파는데 공장에서 제가 만들 때요 상품 오더가 한 병이 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추가 생산할 때 한 300원 정도 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300원 미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팔 수가 없죠. 옆에 집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300원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이에요. 경쟁자들이 있어요. 가격은 소비자 그런 경쟁 시장에서 두 가지가 결정 요소죠.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거나. 근데 디지털 콘텐츠를 프로바이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쉽게 지불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쉽게 택할 수 있는 거. 비용이죠. 다운받을 때 내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비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재무적 비용이 안 들면 경향적으로 0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제로에 제로. 싸이 MP3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 좋은 콘텐츠의 학습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 아무리 좋아도 그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 가치는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돈을 퍼주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막 다니면서 막 쑤시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를 제레미 래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유 인력의 법칙 같은 거예요. 달려 있으면 떨어지게 되는 그걸 잠깐 받치고 있어봤자 이게 사고가 떨어진다.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잠깐 받치고 있지만 내가 세세년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만 파시는 분들은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러스킨과 제레미 래피 이거는 경제학에서 보면 어번던트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니까 비싸지만 지구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고 하면 반짝반짝하다고 그게 비싸겠습니까? 어번던트 하면 안 비싸요.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스케일스한 게 비싸지죠. 자, 컨텐츠가 많아지면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요, 학습 행위가 코스틀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책 없다고 공부 못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사람 사이드, 학습자 사이드에 스케일스 리소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스케일스 리소스를 갖고 있죠. 아무리 컨텐츠가 많아져도 우리가 그걸 따라 늘 수가 없죠. 그 아담 스미스가 한 명언 중에 하나가 풍요는 그만큼의 빈곤,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해서 그런데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스케일시티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많아지잖아요. 저 그런 생각, 제가 요새 좀 체중 관리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졌는데 별로 맛없는 걸 먹어. 그러면 화가 나. 왜? 저의 시장기 위 사이즈는 스케일스 리소스거든요. 어? 낭비한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자,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 컨텐츠를 궁극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성과 중심 과정 생각을 놓고 보면 컨텐츠가 늘어난 만큼 내가 투입할 인게이지 된 타임, 어텐션 타임이 점점 비싸지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짜로 구글 뭐 막 쓰지만 우리가 클릭해 주는 걸 그 사람이 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구글은 스케일스 리소스를 받아 가거든요.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시간, 그 스케일스 리소스죠. 스케일스 리소스를 70억으로부터 모아. 그거를 현금화해. 그래서 구글이 돈 버는 거죠. 명백해요. 스케일스 한 거는 비싸고 어번던트 한 건 싸요.
우리한테 우리 기업 교육이 학습과 성과, 대학이 갖고 있는 지금의 도전은요.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제한된 학습자의 시간, 그것도 이제 어텐션 된 시간은 더 비싸. 몰입한 시간은 훨씬 더 스케어스해.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시킬 거냐. 또는 장기적으로 그런 스케어스 리소스를, 그러니까 크로놀로지컬한 타임, 24시간은 똑같지만 어텐션 타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분도 못해. 좌불안석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모종의 방식을 통해서 30분 동안 어텐션 타임이 30분밖에 안 되는 사람을 2시간으로 늘려줄 수만 있다면, 셀프 레귤레이션 같은 걸 늘려주면 그 사람한테 정말 엄청난 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조건입니다. 어텐션 타임, 레퓨테이션, 브랜드 전부 다 스킬스예요. 무크의 뒤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비리그 스쿨이 있죠. 브랜드, 디지털 시대에 훨씬 스케어스해졌죠. 그러니까 비싸죠. 캠퍼스, 예일대학 캠퍼스 조그매. 돌만 많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원 제한돼 있어요. 스케어스하죠. 비싸지죠. 무크는 비즈니스 모형 관점에서 봤을 때 프리미엄입니다. 자, 교수학습 모형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와 학습 전력의 융합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죠? 먼저 디지털로 하고 아날로그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헷갈린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블렌디드 러닝.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는 학습은 이 텍소노미에서 로 레벨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프로그램 솔빙하고 하는 것은 하이어 레벨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매체 간 효과와 학습 전략의 효과가 나타내는 저차 목표와 고차 목표의 동시 달성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교수학습 모형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봤던 거예요. 네. 봤던 거죠. 어디서 봤어요? 그게 우리가 교육과학자들 맨날 얘기하고 블렌드 러닝, 스마트 러닝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왜 걔네들은 안 되는데 얘는 되냐?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크는요, 그 리프킨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 무크는 프리마케팅과 프리스터디 플러스 우수학생 선별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문대 캠퍼스는요, 그래서 무크는 그 선수학습이나 이런 걸 하고 이쪽 캠퍼스 여기가 프리미엄이죠. 여기가 프리고 이게 결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크만 봤을 때는 플립드 러닝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무크 뒤에 있는 아이비리그 스쿨을 보면 이게 라지 스케일 플립드 러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플립드 러닝은 교실 안에서 30명 데리고 수업 하고 이렇게 작아서 그랬지,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컨소시엄 학교가 갖고 있는 200개의 프리스터디와 아이비리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 스터디의 그 라지 스케일 플립 러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기업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얘는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체가 새로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와 결합된 또 다른 매체를 변형시킵니다. 아까 싸이 말씀드렸듯이 싸이가 그 전에 했던 콘서트는 그 전에 콘서트를 했죠. 근데 MP3가 나오면서 그의 오프라인 콘서트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압력을 받아요. 서로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바뀔 겁니다. 근데 이걸 돌리기 위해서 어널리틱스가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모형이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제가 쓴 글로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봅니다. 자, 그리고 M자형입니다. 여기 무크, 그래서 M입니다. 날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 성과 모형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다는 건 이게 또 밸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면적이 참조력과 지식. 그다음에 플립드 러닝은 이게 무크고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휴먼 터치고 디지털 터치. 그다음에 이게 무료고 유료입니다. 이렇게 결합되는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플립드 러닝, 플립드 무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보이는
결합의 양상이고요. 얘는 얘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 수준이고 요거는 유료와 무료의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소위 말하는 공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인데 얘는 성과를 위한 모형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고성과 모형도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주로 모아갖고 분석해서 개인도 평가하고 수업도 조정하고 롱텀 학습 패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큐레이션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구조사하고 기존에 그냥 덜렁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을 분석하고요. 디지털 큐레이션 하면 모아야 돼요. 자, 모은 다음에 운영 단계로 들어가서 먼저 오프라인 인프를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 갖고 여기서 큐레이션 된 디지털 콘텐츠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요구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동그랗게 조직의 요구 역량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의 무크가 이거를 혼자서 100% 맞출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에텍스는 이래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조직 요구에 맞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이 잠깐 들어있고 K무크도 그럴 수 있고 이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채워요. 채우고 나서 남은 것만 여기 지금 빵꾸난 거 있잖아요. 애들이 못 채운 거. 이것만 자체 과정으로 개발해서 넣으면 우리는 이 큐레이션 된 걸 갖고 우리 자사의 목표에 맞는 것을 싸고 빠르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들이니까 발송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에 오프라인 평가도 하고 랩업 워크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프리미엄이죠. 이걸 프리미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쓰면 그동안에 5박 6일 동안 연수원 교육 하던 거를 앞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을 다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학습 분석하고 피드백도 주고 다 하고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파악한 상태에서 1박 2일로 끝낼 수 있는 학습 분석하기 중요하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는 이쪽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열심히 했습니다.